연락 끊긴 그 사람 SNS를 또 봤습니다. 새벽 2시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춥니다. 그 사람 프로필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린 사진 어디서 찍은 건지 궁금합니다. 저 사람이랑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표정이 밝아 보이는 게 신경 쓰입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도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억울한 것도 같습니다. 앱을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또 닫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오늘도 일했습니다. 어제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너무 한심합니다. 비정상인 건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앉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상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헤어진 연인의 SNS를 확인하는 행동은 전체 성인의 약 88%가 경험한다고 합니다. 88%입니다. 10명 중 9명이 하는 행동을 두고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포스트 브레이커 서베일런스라고 합니다. 이별 후 감시 행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이별을 상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뇌에서는 실제로 통증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2011년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서 이별 후 떠오르는 전 연인의 사진을 볼 때 뇌의 통증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fMRI로 확인됐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신체적 통증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처님 당시에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으면서 사람들이 부처님께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을에서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집의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집도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키사 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는구나. 이 깨달음이 그녀의 집착을 놓게 했습니다. 연락 끊긴 그 사람의 SNS를 보는 여러분도 키사 고타미와 같습니다. 이미 사라진 것을 붙들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SNS 염탐이 왜 멈춰지지 않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간헐적 강화 효과로 설명합니다. 도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돈을 잃으면 그 도박은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길 때가 있으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가끔의 승리가 도박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SNS 염탐도 똑같습니다. 볼 때마다 별 것 없으면 안 봅니다. 그런데 가끔 그 사람의 새 사진이 올라옵니다. 가끔 새로운 게시물이 보입니다. 그 가끔의 새로운 정보가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뇌가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슬롯머신을 이기기 어려운 것처럼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SNS 염탐이 나쁠까요? 사실 나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유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사이버 사이콜로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 연인의 SNS를 자주 확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이별 후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개인적인 성장도 더 더뎠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SNS를 볼 때마다 이별의 상처가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물려는 상처를 매일 밤 손으로 뜯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낫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 그 사람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내가 알아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내 삶과 여전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차단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단을 권해봤습니다. 그런데 차단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단한 것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팔로우를 끊으십시오. 그 사람의 계정을 뮤트하십시오.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려고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상황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열어보는 것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새벽 시간을 관리하십시오. SNS 염탐은 대부분 새벽에 일어납니다. 혼자 있고 조용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 시간, 새벽에는 스마트폰을 침대 밖에 두십시오. 종전기를 거실에 놓으십시오. 손이 닿지 않으면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을 이기려 하지 마라. 유혹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의지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SNS를 열고 싶은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외롭습니까? 그리웁습니까? 불안합니까? 억울합니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부처님의 윗바사나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 인식만으로도 SNS를 여는 것 대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미련과 미련이 아닌 것을 구분하십시오.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하던 시절에 내가 그리운 것인지, 아니면 사랑받던 그 느낌이 그리운 것인지.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던 내 모습입니다. 그 시절의 설렘입니다. 그 시절의 따뜻함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보입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느낌이라면 그 느낌은 다른 사람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부처님은 자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SNS를 들여다보는 스스로를 한심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던 사랑을 이제 나 자신에게 향하십시오. 오늘 밤 그 사람 SNS를 열고 싶은 순간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충분히 힘들었다. 나는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 SNS를 보는 새벽이 언젠가는 끝납니다. 지금은 끝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끝납니다. 그 새벽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더 단단해진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가장 깊은 연민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이 새벽의 고통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